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일단 내용을 좀 설명했어. 기억을 좀 되살리려고. 그래서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원래는 문제풀이 위주로 갈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다가 뭔가 어, 내용적으로 좀 더 궁금하다, 설명을 듣고 싶다,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유튜브 이따가 영상 어, 모아놓은 것들 올릴 테니까 지금 영상마다 설명을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에다가 동일하게 붙이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한 8개, 9개 영상까지는 올렸는데 이후에 있는 나머지 영상들도 그렇게 해서 올려볼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제 수업에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어, 상대높임법이야. 종결어미 중에 예, 종결어미 가지고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였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비격식체는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거나 빼거나 함으로써 해체와 해요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다 해는 하 더하기 여, 아어랑 기능이 똑같이 그래서 종결어미가 아어지 군으로 끝나면 해체. 여기다 요자를 붙이면 해요체. 빨리빨리 훑어봅시다. 그리고 격식체에서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그래서 이 높임의 정도 기억해 주세요.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헤라는 아주 낮춤. 그러니까는 격식을 갖춰서 말할 때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상대방 듣는 사람을 상대 높이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니까 아주 어, 공적인 자리에서 낮춰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지. 마치 군의 상사가 부하 군인한테 반말을 해야 되듯이. 그래서 스시 읍이 들어가 있고 하십시오체. 하우체는 오 방구 냄새 구려 오소 구려. 그 다음에 하계체는 친구가 이름이 개세고 개세네 같구먼 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자랐구나냐 냐 니가 있고 여기 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외울 수도 있지만 못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봐봐. 자, 구분하는 방법은 요거야. 아주 간단하지 뭐냐. 상대 높임법을 물어보면 끝에 요를 붙이거나 뗄 수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지. 그것이 가능하면 해체거나 해우체지. 요를 붙이거나 빼는 게 불가능하면 하십시오체나 하오체인지 먼저 따져. 스시읍 오소구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계체나 헤라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내가 흔히 쓰는 말투, 내가 쓸 수 있는 말투면 헤라체야. 내가 쓰지 않는 말투면 하겠지. 거기에는 내가 갈게. 어때? 요를 내가 갈게요. 쓸 수 있잖아? 그럼 그냥 해체거나 해요체인데 요가 안 붙어 있으니까 해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법 표현이 시험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에서 나는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의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오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고 연결함이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고요면 아지만 면사든지거나 대등적 연결함이 종속적 연결함이 보조적 연결함이 실제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 대등적, 종속적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연결함이가 하나가 있지만 연결함이는 그때 보조적 연결함이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연결을 될 때 쓰이는 거지. 앞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용언은 무조건 본 용언이라고 했고 뒤에 용언은 뒤에 용언과 연결하였을 때 아어게 지구를 여기 본 용언에 붙여 쓴단 말이야. 요 어미가 연결어미인데 이 연결어미가 보조용
보조적 연결어미로 쓰려면 뒤에 있는 용언이 본 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 용언일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은 기본적 의미로 사용됐느냐. 사용됐으면 본 용언. 그렇다면 요 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니야. 용어에서 꼭 기억해.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 용언과 연결해 주는 어미야. 보조 용언과. 그래서 뒤에 게 보조 용언일 때만 보조적 연결어미가 된다. 본 용어과 보조 용어 구분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면 이때 보자는 본다의 기본적 의미가 아니죠. 기본적 의미가 아니죠. 요새 먹고 천천히 보자. 이것도 아니죠. 혹은 먹고서 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보조 용어 뒤에 거. 자, 여기 보자는 영화는 일단 저녁부터 먹고 오자. 영화를 보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본 용어. 이때 고는 똑같은 고지만 밑에 있는 경우의 고는 대등적 연결함이. 위에 있는 고는 보조적 연결함이. 뒤에 게 보조 용어니까. 대등적 연결함이 외워야지. 고요며 나지만 면서든지 간에. 실제로 문제 빨리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찢어서 버렸다. 이 버렸다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트래쉬, 쓰레기통에 버린다의 뜻으로 따진다면 본용언. 완전히 끝낸 거. 그 행동을. 먹어버렸다처럼 그런 버렸다 의미로 쓰였으면 완료의 의미. 그럴 때는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지. 그래서 본용언으로 쓰였으면 찢어서 버렸다. 또는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전성어미. 다시 한번 얘기해. 어미는 아무리 붙어봤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어근이나 접사 같은 것들이에요. 어미가 있으니까 어간과 결합해야지. 어미는 특히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지. 이런 구조를 가져.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어말 어미 배우고 있다. 어미는 아무리 길게 붙어봤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볼까? 전성어미. 용언의 성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명사에서 미음, 음기 기억하시죠? 음기 기억해주고. 관형사형전수 근,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자, 부사형전섬이 개, 이가 되도록, 개, 듯이 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는 어미야. 어미가 붙으면 기본형은 기본 다로 끝나. 빠르다야. 빨리는 이, 히, 리 같은 건 접사야. 어미인 경우가 없어.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냥. 그럼 빨리는 어간어미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기존 단어 빠르다에 이가 붙어서 어제는 리라고 했지만 빨리가 된 거야.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 만들었지. 새로운 기본형. 얘는 부사. 기본형이 빨리야. 빠르게 기본형은 빠르다. 용언, 동사 아니면 형용사. 개, 듯이 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음기. 이걸 우리가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헷갈리는 게 음기랑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어미, 명사, 형 전성어미로 쓸 수도 있지만 명사, 파생, 접사로도 쓰이게 돼. 똑같은 음기가. 기억나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다? 두 가지야.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썼지만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 음기를 어미로 가정해 보자. 그럼 이거는 음기는 어미니까 그것도 끝에 붙는 어말어미지. 그 앞에
앗이나 엇을 넣어서 앗음과 엇음으로도 바꿀 수 있어. 음은. 혹은 기는 뭐뭐하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어. 구조로. 그것이 바꾸는 게 자연스러우면 명사형 전성어미. 그것이 불가능해 명사 파생 접사.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음기가 붙은 걸 부사어가 꾸미면 얘는 용언. 용언이니까 어간 어미를 가지고 있겠지. 그때 여기 있는 음기는 어미.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셋 중에 하나야. 명사겠지. 그래서 이때 음기는 명사 파생 접사. 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무는 은는을 던 붙어서 관형어인데 그 문장 성문은 나중에 얘기할게. 그것이 꾸미고 있으니까 체언이겠지. 그러면 어미가 없어 체언 속에는.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 기본형 3. 그는 남은 삶을 고향에서 살았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살았음으로 해도 자연스럽네. 오케이. 이때 살다가 기본형인 얘는 어미. 그 기본형은 살다. 명사형 전사어미. 이걸 고향에서가 부사어기 때문에 얘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도 용언으로 볼 수 있지. 100m 달리기를 매일 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매일이 부사어. 부사의 꿈을 받아 명사형 전사어미. 100m는 관형어라고 할 수 있지. 관형사랑 관형어랑 달라. 부사어와 관형의 꿈을 받는 거 알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나와 또. 자, 외웁시다. 음기, 은는 을던. 자, 음기는 명사형전성어미, 어간 선어말어미 그리고 명사형전성어미 이런 구조로 결합될 수 있는데 얘 다음엔 조사를 붙이는 게 가능하다. 음기 다음엔. 여기 조사 붙였잖아. 그지? 이런 게 붙이는 게 가능해. 은는 을던 다음에는 조사를 못 붙여. 반드시 띄고 체언을 쓰게 되지. 은는 을던 띄고. 은는 을던은 품사에 따라 또 사용이 달라. 은는 을던은 다 쓸 수 있어. 동사의 경우. 형용사는 는을 못 붙인다. 던. 시제도 나타내. 동사,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어렵지 않죠?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이기도 하고 은이 붙은 것도 현재. 예쁜 꽃. 내가 먹은 음식. 먹는 음식과 비교해보면 은이 과거를 나타낸다고 할 겁니다. 먹다가 동사니까 개드시대로 기억해 주시고. 자, 불규칙 활용은 문제 나오면 내가 얘기할게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격조사와 보조사구로. 보조사 읽고 외워달라 그랬지. 최소한 할 거. 은는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은는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자,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뭐의 자격이니? 문장 성문의 자격을 부여해요.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든 붙였을 수 있어요. 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체언에만 붙였습니다. 격조사, 문장 성문에 자격을 부여한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써야 할 자리가 그래서 정해져 있다. 아무데나 쓰지 못한다. 아무데나 쓰지 못한다. 보조사는 의미만 보충할 수 있다면 어디든 쓸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 못해. 여기 보시면 영희가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의 관계, 그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를. 를과 가를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철수를 영희가 때렸다. 관계가 달라지죠? 문장 성문의 자격,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달라지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런 보조사를 어디든 쓸 수 있죠. 원칙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때마다 문장들이 다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중심은 때린다라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의미를 더 추가하게 되죠. 자, 이 정도면 됐나? 자,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문장 성분이 우리가 7개니까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자격, 주격, 목적어의 자격, 목적격 기억날 겁니다. 주격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가, 주체 높임, 깨서, 집단이나 조직에 붙이는 에서, 둘이서 학교에 간다 할 때, 둘이서 할 때, 서, 을을 댔고, 이 가가 얘랑 겹치지만 대단이다가 있을 때만 앞에 붙는 무엇 이 가의 이 가가 복격조사. 기억이 나시죠? 서술격조사 이다, 조사, 다로 끝나는 말 중에 서술격조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반짝이다, 체언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서술격조사가 아니라 얘는 접사예요. 시험 문제 나오겠니? 자, 문제풀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여기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훑죠. 너희들이 하진 않을 테니까. 관행격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나머지 부사격조사 너무 많아요. 와가 에에서 에게 으로 보다 이런 것들은 근데 사물의 혹격조사 붙고 의인화된다 책 이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필기가 살짝 잘못됐습니다. 일단 똑같은 애지만 부사격조사는 의미가 다르다. 문장 서술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지 학교에 간다 목적지를 가리키죠. 문이 바람에 열렸다. 바람 때문에 열린 거죠. 원인 부사격조사.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비교 부사격조사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다 들어봤지? 기억나지? 관행격조사 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또 원칙적으로 체험에만 와, 과, 하고 이랑 알아두세요. 접속조사는 어떨 때 접속조사냐면 요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A와 B가 할 때 요 와가 혼문장 속에 들어있는 와라면 부사격조사. 겹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속에 들어있다면 그때가 접속조사. 자, 어려울 수 있지만 딴 게 아니라 겹문장이면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철수와를 지워봅시다. 자, 철수와 영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해서 철수와를 지으면요. 어떻게 돼요? 영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말이 안 되죠? 이건 혼문장이란 얘기예요. 이때 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리고 요 철수와는 여기저기 자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의미 안 달라져요. 영희가 길에서 철수와 우연히 만났다. 의미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똑같 이제 와나 과로 연결되는데 이 문장을 딱 읽어봤더니 철수와 영희는 자기 집에서 공부를 했다. 할 때 지워도 영희는 자기 집에서 공부를 했다. 말 되죠? 견문장이란 뜻입니다. 요럴 때와 과를 접속조사로 취급합니다. EBS 문법에서는. 그때 얘는 다른 자리에 넣기가 어려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영희는 여기다 넣어볼게. 철수와 자기 집에서 공부했다. 의미가 달라지죠. 원래 문장과. 원래 문장은 철수는 철수 집에서, 영희는 영희 집에서 공부했다는 뜻인데 철수화가 저 뒤쪽으로 가버리면 영희는 자기 집에서 철수와 공부를 했다. 이런 문장이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지잖아. 원래 문장이랑. 그래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완화 과거 쓰였을 때 생략이 가능하면 접속조사.
생략이 불가능하면 있어야 되면 부사격조사. 생략하면 문장 이상이잖아. 분대로만큼만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채운 다음에 붙여서 조사로 쓰고 은는을 단 다음에 띄어서 의존명사로 씁니다. 특히 여기 만의 경우는 만에의 형태로 쓰여서 시간의 경과나 횟수로 나타내게 되면 의존명사에서 앞에 거랑 띄었습니다. 독특한 거죠. 10분만 only의 뜻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랑 관련이 없습니다. 10분 만에 붙었죠.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됩니다. 지, 지. 시간의 경과가 관련될 땐 앞에 거랑 띄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다 어미의 일부로서 앞에 거랑 붙였어요. 여기 나오죠. 자, 품사 쪽, 단어의 형성 쪽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품사. 관형사, 이그저, 옛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따는 최소한의 것. 관형사의 특징, 체험만 꾸밉니다. 관형사가 관형사 못 꾸며요. 어간어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관형사는 기본형이 어간다도 아니고, 어간어미를 가진 용언만이 서술성어인데 서술성 없고, 활용도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관형사엔 조사도 못 붙여요. 어떤 것도. 그 어떤 조사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그저의 조사가 붙는 순간 걔는 관형사가 아니라 대명사예요. 기억나죠? 관형사랑 수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지? 다섯이나 여섯은 두 형태가 똑같아서 그때 숫자를 낮추면 한두 세로 줄어들면 관형사. 하나, 둘, 셋으로 줄어들면 수사. 여기 있죠? 사과 다섯을 사서 줄이면 어떻게 해요? 사과 하나를 사서 수사입니다. 수사. 사과 다섯 개를 사서 줄이면 두 개를 사서 두. 관형사죠. 그런 식으로 씁니다. 맨 위에 얘 다섯도 수사예요. 자, 헐다헌 이런 거. 서술형이 있느냐. 인부들이 집을 헐었다. 이런 구조에서의 헐답니다. 그 헐었다 집. 말 이상하죠? 다르다도 기본형을 다르다라고 본다면 철수와 자, 생각이 철수와 다르다. 이런 구조를 적절하게 잘 갖춰서 썼죠? 왜냐면 다르다는 단독으로 다르다를 쓸 수 없습니다. 주어랑.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이런 구조를 썼다는 건 기본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밑에 건 another, 다른, 아니, 딴 이런 거. 생각이 다르다. 이걸 가지고 올려 앞에 나서서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해봤자 문장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가 아니에요. 이때 다르는 딴입니다. 관형사. 자, 품사 찾는 거 기억나시죠? 일단 조사부터 찾고요. 그다음 그 조사가 붙었던 게 체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체언을 확인해서 숫자와 관련 있으면 수사, 대명사 관련 있으면 영어로 번역해서 대명사, 나머지 명사. 그죠? 나머지 명사. 체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땐 격조사 붙여봅니다. 그러면 체언이가 드러나요. 여기 보시죠. 일단 조사부터 지워요. 조사 찾았어요. 벌써 이미. 그리고 체언을 찾습니다. 조사 붙었던 건 우리, 곧, 나비. 다 체언입니다. 또 체언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그죠? 얘네 이렇게 체언 찾고 나서 우리는 위로 번역이 되잖아. 대명사. 곧은 숫자와도 상관없고 대명사도 상관없으니 명사. 나비 명사. 숫자와 상관 있네 하나 수사. 그렇게 해서 체언 다 찾았습니다. 이거를 좀 더 색깔이 좀 구분되게 눈에 띄게 이렇게 줄까?
지우고 찾았고 남은 거 용언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찾으면 되는 거죠. 박다, 노랗다, 잡다. 항상 기본형 가지고 따집니다. 품사 따질 때. 잡다 동사죠. 노랗다 형용사, 박다 형용사. 여기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니은다, 는다라는 선어말음을 붙여보고 뭐뭐하는 체언을 붙여볼 수도 있고 진행, 뭐뭐 하고 있다를 쓸 수도 있고 뭐뭐러 가다, 뭐뭐려 하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거 오타 약간 지워서 쓴다 그네. 진행 뭐 있습니다. 때로는 감탄형으로 만들 때 는구나를 붙여서 감탄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동사. 그냥 구나를 붙여서 감탄형을 만드는 건 형용사.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밟구나, 노랗구나, 잡는구나, 잡구나라고는 안 쓰죠. 다르구나, 그치? 형용사 다르다. 동사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구분해서 형용사는 근데 뭘 못 쓴다? 명령이나 청유 못 쓴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명령이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서 용언을 구분을 다 했으면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관형사 아니면 부사죠. 그래서 관형사만 찾으면 나머지가 부사입니다. 관형사 이그저 예턴세 한드세 온갖 모든 것은 온따는 이그저 그 관형사 다 찾았죠? 감탄사는 뭐 쉼표나 느낌표 이런 데 앞에 있으니까 찾을 대상이 아니고 남는 얘는 뭐예요? 부사다. 분사 찾기 기억나죠? 자, 이 비통사적 합성어 찾기는 이제 단어의 형성방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단어의 형성방. 어절 이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단어의 형성방. 뭐 디테일한 건 내가 다 떠나서 여기까지만 하자. 합성어 중에 합성어는 기존 단어에 어근을 붙여서 새 단어를 만든 것. 합성법에 의해서 만든 단어 합성어죠. 근데 합성어가 너무 많으니까 합성어도 종류를 나눈 겁니다. 비통사적 무슨 뜻이야? 문법에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배열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확인해 보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그때 앞에 어근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어근이 뭘로? 어간으로 들어있으면 어간은 기본형이 어간다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있을까? 굳이 안 써도 되긴 할 텐데. 다의 기본형으로 만들어지는지 보고 해당이 되면 어미가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어미가 안 붙어 있으면 비통사. 여기 있습니다. 덥다의 덥, 날다의 날, 오다의 오, 뛰다의 뛰. 근데 앞에 건 다 뭐예요? 어미가 없죠. 바로 붙는. 그럼 비통사입니다. 뛰어가다는 어때요? 뛰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뛰다, 뛰고, 뛰어. 어미가 있죠? 아나어. 어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통사. 없어야 비통사. 자, 어간이 아닌 경우는 부사. 인지 확인하고 부사일 때 뒤에 명사가 왔는지 보고 명사가 왔을 땐 비통사 이때가. 척척 부사입니다. 오목 부사예요. 부슬도 부슬부슬 내리다에 부슬부슬.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부슬 부사. 헐떡도 부사. 뒤에 다 모았어요. 명사가 와가지고 바로 붙어버렸죠. 얘네들이 바로 요 형태의 비통사 접속.
잘나다? 앞에 거 보세요. 어간 아니죠? 잘다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사입니까? 네, 부사 맞습니다. 네, 부사인 경우에 비동사가 합성되는 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나다라고 하는 용언 같은 게 왔죠? 명사가 안 왔죠? 그러니까 이건 통사죠. 힘들다 명사죠? 무조건 통사죠. 왜? 앞에 어근 자리에 어간이 오느냐 부사가 오느냐일 경우에만 비통사적 합성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이 온다면 다 통사죠. new 새 집 어때요? 어간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죠? 통사적 합성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고요. 불완전한 어근과의 결합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본다는 건데 이거는 글에 보기 박스나 이런 데 나오면 그때 확인하면서 야, 자 여기까지고 내가 숙제를 너희들이 어디까지 최대한 풀어오면 되냐면 하루에 한 단한 800제 여기까지 단어 있는 데까지 여기 쭉 시험 문제 풀어오기 개인적으로 풀어오기 오늘 몇 문제 좀 풀고 끝냅시다. 설명이 좀 더 길게 걸릴 줄 알았는데 좀 짧게 걸린 거 보니까 너희들이 직접 푸는 게 일단 더 중요해서 오늘은 일단 3시까지만 하자. 1시간 반 정도 생각했는데 내가 설명한 게 너무 빠른가? 어때? 괜찮아? 수연이도 괜찮아? 내가 엄매방에다가 톡 수연이 자나 보다? 전화? 아니겠지? 대답하기 귀찮아 그런 것뿐이겠지? 그러면 기다려. 음, 어딨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옥수수. 잠깐만, 다시 할게. 잠시 대기. 내가 기회가 되면 그 맞춤법 조항만 묶어가지고 수업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맞춤법 조항이 좀 빠져 있어 우리 수업들은. 자 다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쭉 있는데 여기 날짜가 붙어 있는 영상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1번 이렇게 있습니다. 뭐지? 그래서 저희가 문법 수업을 그래서 10분 정도부터 해야 돼. 내가 화면을 끄고 했더라고. 만약에 의미를 가지고 따지려면 이때 보면 여기서 뭐 다루고 있냐면 요 개념을 보면 이제 요 문장 어절 작은 순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형태소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건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형태소의 문법 정의는 건물 설명했고, 의미를 두 가진 개의 방 가장 컨셉 작은 말이라는 거야.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쪼개져서 조사가 뭐고, 어근 작아지는 접사가 범위가 뭔지에 대한 돼버리면 기본적인 설명, 이거보다 그 작은 단위가 어간음이 돼버리면 선어말 어미 의미를 까지 상실해요. 설명했던 영상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무슨 얘기인지. 내용들이 들어가 자, 있으니까 음절 음은 음은은 당연히 일일이 들어가서 뭐겠어요? 확인해야 돼서 정의가 귀찮긴 할 P의 텐데,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일단은 오케이. 설명들을 내가 다 적게 되면, 나중에 정의는 얘기할게요. 문서에다가 음절은 그 발음의 정의고. 자, 영상 그러면 차례랑 우리가 이 문법 영상별 배우기 무슨 내용을 전에 다루고 있는지 알아둬야 될 한번 건 정리한 문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해보죠. 한 편의 글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해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한번 같이 입니다. 이게 가보자. 문제 풀면서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문제 풀면서 새로 익혀갑시다. 예전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훈련하기 되게 좋습니다.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이거는 기본형이 용언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죠.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냐 아니냐. 가변을 하는 건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기본형 그대로 쓰는 건 불변어. 기본형을 바꿔서 쓰는 건 가변어.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호수가 깊다. 단어 딱딱 띄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의는 누구. 또 이렇게 하면 단어가 나눠지죠. 봐봐. 우리가 이렇게 단어 나눌 필요 있니? 보니까 이미 단어는 나눠서 문제 냈어. 그치? 형태별로. 자, 여기 봅시다. 훈련 삼아. 가는 조사죠? 호수는 명사, 깊다는 용언, 형용사. 자, 명사, 조사, 형용사. 너무 확 가나? 자, 조사부터 얘기하면 되죠. 조사, 조사, 조사. 배야. 자, 조사가 붙어 있는 건 체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은 뭐예요? 체언 중에 명사. 깊이 뭐예요? 이는 어미일 수 없다 그랬죠? 접사 붙은 겁니다. 체언, 명사. 누구 대명사. 영어로 영어의 대명사로 바뀌나 후 의문 대명사로. 모른다의 기본형 모르다. 니은다 붙었네. 그런데 활용형이 니은다 붙었으면 모르다가 꼭 형용사 같지만 동사네요. 모르는구나 이런 거죠. 됐죠. 그럼 끝이지. 형태로 나누면 잘못됐지. 가변화 불변한데 얘가 틀렸죠. 기능으로 나누면 체언, 용언 뭐 이런 것들 나누는 겁니다. 깊다 모르다 용언. 호수 강 깊이 체언. 누구도 체언. 그죠? 같이 묶어야죠 얘를. 그래서 가의 는도. 는을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는 저 있구나. 조사니까. 얘는 이렇게 묶고 얘네도 이렇게 묶고. 자, 3번 제대로 됐고 용언 호수강 깊이 두고 체언 가의 는도 조사. 딱 3번. 의미적으로 말도 안 되죠? 이거 이렇게 묶는 거. 얘가 틀렸고
또 뭐가 틀렸니? 5번 선지는. 얘네를 이렇게 나눈 게 틀렸. 음, 깊다와 모르다를 나누면 안 되죠.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쏘리, 동사구나. 자, 좋아. 깊다, 깊이, 명사. 호수도 명사. 강도 명사. 이 둘을 같이 묶어놨어야지. 요 셋을.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2번. 요거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다 뭐예요? 기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매일 한 25문제씩 풀면 돼. 25문제씩 풀면서 바로바로 채점해가지고 틀린 거 확인해주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풀면 단어의 짜임도 들어가서 더 풀고 더 풀고 더 풀어서 몇 문제였더라? 100 문장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짜임 전에. 오케이. 여기까지. 156번까지. 좀만 더 가죠. 기본 문제, 좋은 문제들입니다. 2번 문제. 자, 이거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누려는데 볼게요. 조사 단어마다 일단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가 단어죠. 품사는 항상 기본으로 따집니다. 자, 얘네들 조사, 조사, 조사는 위에다 쓸까? 자, 조사, 조사, 조사. 체언 찾아야죠. 19 체언, 학생도 체언. 체언 중에 숫자 나타내네요. 수사, 수사, 명사. 그지? 다 끝났나? 착실하다가 기본형입니다. 착실한 형용사. 그죠? 매우는 관형사, 부사. 자, 부사죠. 기억에 따라 나누면 조사이다는 용언이 아닌 것 중에 유일하게 가변합니다. 오케이. 니은에 따라 나누면 니은은 뭐죠? 기능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 오케이. 니은 기능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연 조사. 오케이. 디귿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분사. 말도 안 되죠? 디귿은 이런 걸로 나누는 건데 아홉은 수사, 학생은 명사. 답은 3. 답은 4. 매우와 착실하는 당연히 다르지. 착실한의 기본형은 착실하다. 용언입니다. 그 중에 형용사, 매우는 부사.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풀어서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풀어서 내 개념을 확인하고, 잘 모르겠어.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질문거리가 일주일 정도 걸리면 질문거리를 희미하게 잊어버립니다. 질문거리를 문제 옆에 적어 놓기. 여기 귀찮습니다. 계속 단어 구분하는 거죠. 자, 조사 먼저 자르고, 그치? 조사 먼저 자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나씩의 단어. 단어 찾는 건 그렇게 찾는 거잖아. 그리고 품사는 어떻게 찾는다고? 기본형으로 찾는다고. 기본형. 그치? 그 중에 기본형이 바로 끝나는 말, 기본형이 바로 끝나는 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용언이 되겠다. 도와 많은 조사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용언을 뺀 나머지, 용언과 이다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고요. 이루었다 그리는 형태가 변해. 오케이. 기본형 그리다, 이루다.
부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다. 부, 관형사. 하나는 아니죠. 하나는 수사. 그지? 두는 관형사. 얘 수식어입니다. 기능. 근데 수사는 뭐예요? 체연이죠? 답은 3번. 남아꽃은 3월의 이름 명사란 얘기예요. 넓게와 힘있는 대상의 상태, 형용사란 얘기입니다.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기본형 넓다. 기본형으로 찾는다. 희미하다. 그런 걸로 찾아. 글씨 엉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 자, 의존명사가 자,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 우리 급하면 밑줄 친 것만 본다. 근데 밑줄 친 것만 보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어. 차이를 부각해야 차이가 더 날 수 있어. 봐봐. 국어에서는 의존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요나 분량 따위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달인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데 보통 자린명사도 단위를 나타내. 그 사례가 사람입니다. 뭐 어떤 말 뒤에 쓰여요?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서 단위를 나타낸다. 살은 살만 따로 못 쓰죠. 의존명사란 얘기예요. 그는 사람을 부르는 이때 사람은 단위랑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숫자가 없죠. 여긴 다섯이 있잖아요. 이때서 다섯은 관형사죠. 어쨌든 수를 나타냅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개, 명 할 때 한 명, 한 개 이렇게 쓰잖아. 얘를 꾸며주는 뭘로 나타나는 거야? 얘는 관형사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개 이상하잖아. 불개 말이 안 되죠. 체연체연의 나열로 숫자 나타나니까. 요때 사람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린 명사인 건 맞아요. 앉는 겁니다. 자린 명사 아닌 거. 끝났네, 그쵸? 그릇, 덩어리, 숟가락, 발자국. 앞에 꾸며주는 말 없어도 쓸 수 있잖아요. 다 단위를 나타내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릇이 작다, 숟가락이 떨어졌다, 발자국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군대에는 그렇게 쓸 수 없죠. 자, 이렇게 내가 설명해서 푸는 게 느려.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노파심이 좀 있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건드린단 말이야. 자,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정하지 않은 대상의 이름을 밝힐 필요 없는 대상을 가리킨다. 요 경우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거를 미지칭이라고 부르고 대명사 등에 자, 정하지 않은 대상의 이름을 밝힐 필요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정은 낫의 뜻은 아니에요. 미지 단어 뜻 알아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자, 무슨 얘기냐? 그 대명사 무엇이라는 대명사가 응? 대명사입니다. 미지칭으로 쓰이든 부정칭으로 쓰이든 똑같은 단어인 무엇이 미지칭으로 쓰이는 경우는 어떻다? 외우죠? 몰라서. 그래서 모르는 맥락에서 물어볼 때, 몰라서 묻는 말에서 쓸 때,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맥락에서를 미지칭이라고 하고 그 외의 경우를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답을 해야 되는 무엇이라면 그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면 예
대답할 필요 없으면 뭐. 조건 이름 뭐야? 미지칭. 뭐 배가 고프니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물어보는 뭐 궁금해서가 아니죠. 부정칭.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이때 무엇 부정칭.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부정칭.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부정칭. 답은 1번. 됐죠? 6번. 보기 1을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선지에서 설명하는 거 일일이 좀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쌓는 게 중요하니까.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 청자 이외의 제3지에 따라 자, 화자라는 것 이꼴 1인칭 말하는 이, 나, 우리 같은 거죠. 저희 이런 거. 청자 듣는 이 2인칭 제3자 3인칭 청자는 너, 너희, 그대, 당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그녀, 그것 뭐 이런 것들이죠. 나누고 3인칭 대명사 중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도 3인칭에 해당이 된다. 3인칭 대명사에 얘네들이 해당된다. 이미 얘기했죠. 미지칭은 부정칭도 얘기했습니다. 이 둘 구분하는 거 간단해. 몰라서 물어보면 부정칭, 그래서 대답해야 되면 부정칭, 아니 미지칭 미안해. 그 외의 경우는 부정칭. 제기대명사는 뭐냐? 여기 나오네. 앞에 나온 3인칭 주어.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제기대명사는 우리말에서 영어로 따지면 myself, yourself, itself, himself, self 붙는 건데 영어에선 1인칭, 2인칭, 3인칭 모든 인칭에 다 제기대명사가 있지만 국어에서는 3인칭에서만 3인칭 유정 체현 얘기를 합니다. 주어라고 했네요. 주어를 가리킨다고 그러네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주어만 다시 가리키나? 어쨌든 계세요. 누가 왔는지 나가볼게요. 이때 누가는 누구세요? 이때 누구? 이때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볼게요. 이때 누가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누구세요는 몰라서 묻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 자, 누가 누구세요? 미지칭, 부정칭, 1인칭 맞죠? 할머니께선 당신이 손수 말리신 곶감을 보내셨어요. 이때 당신은 할머니를 대신 받는 제귀칭. 너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2인칭 맞는데? 답이 아닌다? 답이 뭐지? 아, 이때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볼게요. 그래서 이때 누가는 나머지가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내가 1번을 잘못 봤네. 이때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나가서 확인한다란 얘기야. 게시러 나와서. 만약에 계세요라고 소리 들 때 누가 왔네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때 누가는 부정칭입니다. 네, 누가 왔는지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때 누가는 알지 못하는 대상, 몰라서 쓰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답은 1번이겠네. Sorry,
7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8번까지. 7번, 7번, 8번.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또 나왔다.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나, 우리 1인칭, 2인칭, 2분, 9분, 그 같은 3인칭.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지. 동일한 형태가 1, 2, 3인칭 중에 두 가지 인칭을 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듣는 사람 2인칭. 할머니는 당신은 없을 때, 자, 주어를 대신 받는 재규칙. 그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아 하겠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이때는 1인칭. 이때 저희들은 재귀. 애들을 가리키죠. 3인칭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 뭐예요? 몰라서 묻는 거죠? 미지칭. 미지칭도 3인칭입니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이건 부정칭. 이것도 3인칭. 아, 헷갈리지는 마. 누가는 누구가의 줄임말이야. 여기 누구 들어있는 거야.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동일한 형태인데 답은 1번이네요. 그는 참으로 인칭을 가리키는 거잖아, 사람. 여기에 그와 같은 사실을 그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대명사이긴 하지만 이때 그는 사람 가리키는 3인칭인 거 맞죠? 너희를 누가 불렀니? 2인칭.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이것도 2인칭. 우리 먼저 갈게요. 1인칭. 품사 따지는 거니까 뭘 꾸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기본형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우리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둘 다. 그죠? 음. 이때 그와 같은은 그는 인칭 대명사 아니고 또 인칭 대명사네.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자, 봅시다.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주시면 해요. 옳은 거 찾는 거네. 기억과 니은을 구분해보니 비교해보니 기억은 나의 줄임말이겠군. 아니죠. 내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처럼 나의의 줄임말. 두 번째는요. 주어로 쓸 때 주격조사 가랑 결합할 때 나를 쓰지 않고 대신 쓰는 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죠. 2번에 해당이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줄임말이 아닙니다. 디귿과 시옷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디귿 뭐니? 나는 그쪽에서 요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건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주시면 돼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제기층이죠. 책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시죠.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라는 것을 보니 이때 당신은 그쪽. 당신은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신은 아버지. 디귿과 시옷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답이 2번. 그죠? 리을은 니은과 디귿을 아울러. 리을 어디지? 우리. 니은과 디귿. 아니죠? 우리말의 아주 독특한 표현. 이때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는. 듣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디귿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앞 문제에 나오는 말을 반복하는 거 어색하니까 미음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돼. 미음, 미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맡아주시면 돼.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뭐 이건 그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돼. 비읍? 아니요. 극존칭.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으로 쓰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하루에 25문제씩 풀어와. 알겠니? 음. 지금은 별로 어렵진 않고 실제로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요즘 추세 트렌드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